됐죠? 안녕. 자, 일단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제 두 번째 테마 시간인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로 개념 중요한데요. 앞에 다항식은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개념선을 좀 길었죠. 근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개념적으로 막 많지는 않아서 그냥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되는 것만 체크하고 갑시다. 일단 방정식과 항등식 구분해야 되죠. 자, 방정식은 뭐다? 대입한 거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x-2가 0이다. 그럼 2 넣으면 참이고 3 넣으면 거짓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같은 경우는 어떤 값 대입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뭐 이거 이거 잘렸구나. 이거 전개하는 거 뭐 이렇게 써 있죠. 그쵸? 그러면 얘랑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x에 뭐 넣어도 똑같겠죠. 그래서 항상 참인 게 항등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은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뭘 넣어도 항상 참이다. k에 뭘 넣어도 항상 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등식의 성질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알고 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ax 더하기 b가 0이래. 그러면 x가 1되든 2되든 3되든 상관없어야 되니까 얘가 0 되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가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0 되니까 얘는 0 말고 여기 남은 거 뭐 있어요? b 남았죠. 그래서 0 더하기 b가 0이니까 얘 0 돼야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은 뭐가 된다? 요거는 x는 0, a는 0, b는 0. 그러니까 개수가 0이고 상수항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곱도 x도 마찬가지로 여기 0 돼야 되니까. 왜냐면 x가 뭐 들어가도 똑같아야 되니까 0 되고 얘 남은 것도 0 돼야겠죠. 그래서 전부 다 개수가 0이 된다. 그래서 제곱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0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생각해봐. 이거 이제 왼쪽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넘기면 a-a'의 x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엔 이제 x제곱은 개수가 0이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0이랑 똑같다 해서 얘가 0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a랑 a'은 같아야 달라요? 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개수끼리 같다 해주시면 끝난다. 해서 항등식에서 개수 같은 이유가 뭐라고? 항등식의 성질 때문에 넘겨서 는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라고 인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쌤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항등식 표현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지금 세 개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온다? x에 대한 항등식, 뭐뭐에 대한 항등식 나오면 x로 묶어져 있어야 되고 x로 안 묶어져 있으면 묶어야 돼요. 묶어놓고 뭐 해야 된다? 각각을 몇으로 한다? 개수를 0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x, y로 각각 묶어요. 그러면 그 개수를 다 몇이라 한다? 0이라고 상수항도 0.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승리.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얘 나오면 어떻게 한다? k로 묶고 개수랑 상수항 0. 끝. 자, 그러면 미정계수법부터 들어갈 건데 요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미정계수법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죠. 무슨 대입법,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 개수 대입법 이렇게 개수 비교법 이렇게 돼 있죠. 수치 대입법은 조금 확대해서 갈게요. 수치 대입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ax-1 그 다음에 bx-1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 1 넣으면 계산 쉬워지고 그쵸? 그러면 b가 나올 거 아니야? 1 넣으면 그래서 b가 뭐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넣으면 얘가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넣는 기준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무언가 0 되는 거 기준으로 그냥 x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3 넣었어요. 이거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틀리진 않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넣어도 상관없다. 만약에 이렇게 대입할 게 안 보여도 내가 그냥 가까운 수 넣어도 돼. 3이나 0 같은 거. 오케이? 그래도 상관이 없다. 해서 어쨌든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다 전개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다 전개해서 개수끼리 같다. 요거는 항등식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항등식 성질을 다 이용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항등식 성질은 뭔지 쌤이 이제 만약에 항등식 성질이 뭐야?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세 개. 그게 나와야 돼요. 쌤이 이제 강조하는 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개념 설명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뭐다? x에 대해서 묶어서 개수가 뭐가 된다? 0이 되고 상수항이 0이 된다. 왜? x가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항등식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 갈 건데 일단 인수 정리 좀 있다고 나머지 정리 먼저 갈게요.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다시 뭐라고? 1차식 나눴을 때 그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었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고요.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 r이라고 했을 때 근데 문제에선 보통 나머지만 튀어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몫이 안 주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나머지를 원할 때 언제 쓴다고요? 나머지 정리 언제 쓴다? 직접 나누지 않고 항대시 성질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때. 오케이? 나머지를 구할 때 어떻게 하자? 얘가 몇이다? 0이다. 얘가 뭐예요? 나누는 수가 0 되면 돼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알파 넣으면 뭐가 돼? F 알파가 여기는 알파 넣으면 0 되잖아요. 사라지고 F 알파가 R이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X는 알파 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나누는 수가 뭐 되면 된다고? 0 되면 된다. 나머지 정리 뭐가 0 되면 된다? 나누는 수가 0 되면 된다. 여기 몫이 안 나와 있으면 오히려 나머지 정리 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직접 나누지 않고 항대시 성질 이용한다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네. 여기 이제 나눈식이 1차식일 때 써 있죠. 나눈식이 1차식일 때만 쓰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애매한. 살짝 있거든요. 1차식일 때. 그래서 이건 다음에 좀 고쳐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얘기는 해보는데 다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대. 그럼 이제 알파 넣어서 f알파가 나머진 거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 ax 플러스 b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f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머지다. 자 나머지 정리 뭐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나머지 정리요. 그거 항등식이고 다시 나머지 정리가 뭐라고요? 뭐를 뭘로 나눴을 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맞아요? 그 나누는 수가 뭐 되는 거? 나누는 수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x를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x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헷갈려요? 다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이 0 되는 x값을 넣으면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나머지만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괜찮아? 헷갈려요? 이렇게 설명 어려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수 정리까지 하고 할까요? 그냥 한꺼번에 하고 합시다. 이거 뭐 많지 않으니까. 조리제법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자, 인수 정리 어떻게 돼 있어?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까랑 뭐가 달라요? 나머지가 얘는 없고 0이고 걔는 나머지가 있는 거죠. R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1차식이 0 되는 거 넣으면 뭐가 되겠어? 알파 넣으면 F 알파가 뭐가 된다? 얘가 없어지니까 0 된다 이거죠. 맞아요. 나머지 0이니까. 그래서 F 알파가 0. 그래서 중요한 게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얘가 나머지가 0이잖아요. 몫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게 없으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된 꼴로 봐도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뭐다? 인수분해가 된다. 즉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면 f알파가 0이고 반대로 f알파가 0이면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게 지금 표현이 다 있죠. 그렇죠? 이 표현들을 전부 다 똑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나눈식이 1차식일 때만 쓰라고 일단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항식이 1차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돼 있는 거고 그거는 알파 넣어서 0인 거죠. 그 다음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죠. 나눠 떨어진다랑. 그 다음에 fx가 x-알파 qx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0이라는 거.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니까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고 즉 다항식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해서 인수 정리에서 표현되는 네 가지 다 말하시오 하면 얘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뭐여야 돼요? F알파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F알파가 0이면 이 네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 네 가지 보이면 이 F알파가 0이다 바로 보여야 돼요. 이게 양쪽으로 돼야 돼. 오케이? 그럼 X-2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fx가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즉 F2가 몇이다? 0이다가 바로 생각나야 되고 반대로 F2가 0이야. 그러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 인수로 갑니다. 즉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따가 발전 문제 나올 텐데 그거 따라서 연습해 봅시다. 만약에 문제가 F2가 3이에요. 그럼 이거 fx 어떻게 쓸 수 있을까? x-2에다가 여기 뭔가 있을 거고 여기다 뭐 쓰면 돼요?
3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따가 많이 써먹을 겁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2 넣어서 3이니까. 그죠? 넘어갈게요. 자, 문제 쭉 풀어봅시다. 항등식부터 가자. 네. 문제가 10개 있죠? 10개인가? 9개인가? 좀 헷갈리는데. 한 번만 확인해 줄래요? 8개일 수도 있겠다. 8개였나? 8개죠? 아, 쏘리. 이거 문제 풀었죠? 이 문제는. 요 문제만 풀었어요? 일단은 이거 영상 듣는 사람 요거 풀어보고 필수제 1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필수제 1번 보시면 자, 일단 멘트부터 잠깐 봅시다. 멘트 뭐라고 돼 있어? 상수에 대하여 이게 원래 A1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치? 이거 살짝 잘못 나와있네. 상수에 대하여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뭐가? 이게.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일단 같겠죠? 각각 개수가 같겠죠? 따라서 x에 뭘로도 성립을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혹시 바로 보이는 거 있어요? 개수가 같으니까 x 10제곱의 개수가 1이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x 10제곱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1이네? 해서 a10이 바로 1이 나와야 돼. 이거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맨 밑에 아마 a10 구하는 거 있었을 거거든? 보자마자 개수가 똑같다 이걸로 가.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는데 어떻게 된다? 먼저 개수부터 봐주는 게 좋아.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개수가 똑같다. 항등식 보고 생각한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갈 건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여러 문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옮기면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쌤이 이제 여기다 좀 써놓고 할게요. 여기 써놓으면 안 보이겠죠? 여기 보이죠? 여기는 x 10제곱 플러스 1은 A0부터 있죠. A0에 A1 x 마이너스 1 A2 가로가 없지. 제곱 해서 3까지만 쓸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이제 등식을 이 항등식을 만족시킬 때 값 구합시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1번 어떻게 돼 있어요? 얘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A0부터 A10까지 쭉 더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부분만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쌤이 이제 하나 정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냥 네모로 두세요. 따라왔어요? 네모로 두시면 이 네모가 몇이 되면 이 개수들만 남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몇이다? 1이다. 이 네모는 뭐고? x-1이고 즉 x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면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1 되니까 A1만 남고 1 되니까 A2만 남고 1 되니까 A10만 남겠죠. 따라서 얘는 2 넣으면 뭐가 됩니까? 2에 10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A0부터 A10까지 더하는 거다. 그럼 이건 계산하면 몇이 됩니까? 얘는 1025 되나요? 1024에다가 1 더하니까. 맞아요? 2의 10제곱이 1024죠? 헷갈려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아이고 밑에 있나? 두 번째 문제가 바로 밑에 있죠. 잠시만요. 이게 확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네모가 뭐가 돼야 될까요? 얘는 네모가 뭐가 되면 돼요? 그쵸? 얘는 네모가 마이너스 1 되면 되죠. 왜 마이너스 1 돼야 돼? 마이너스 1 되면 A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되려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가면 마이너스 10제곱 플러스 A10 되겠죠. 따라서 얘가 네모가 마이너스 1 되면 되고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쓸게요. 얘는 이제 x가 이제 2였고 지금은 네모가 몇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x-1이 그렇게 된다는 거. 즉 x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x가 0이 되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여기 0 넣으면 여기 이제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만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마가 나오니까 얘는 0 넣으면 1이죠. 그래서 1이 뭐가 된다? a0 빼기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그래서 얘가 이제 1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굳혀놓을게요. 이건 이제 플러스 a3으로. 이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이건 됐어요? 필수예제 1-3번 보면 여기는 이제 무슨 수를 더하래요? 홀수항만 더하는 거지. 맞아요? 홀수항만 더하는 거니까 이 홀수항만 더하려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둘을 뭐 해야 될까요? 네. 그치, 연립하는데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요? 그치, 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뺀다로 풀어주시면 돼서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러니까 1-1과 지금은 좀 떨어져 있을 텐데 1-1과 이 1-2를 지금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네모가 1 되는 거 네모가 마이너스 1 된 거 한 다음에 둘이 빼면 된다. 그러면 빼면 무슨 항 나오죠? 홀수항 나오죠. 홀수항 뭐가 돼요 그러면? A 0은 사라지고 A1이 몇 개? 두 개가 되죠. 맞아요? A3도 몇 개요? 두 개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A9까지 나오겠죠. 따라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이제 뭐가 돼요? 둘이 빼면 1024죠. 근데 1024는 2의 10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2의 10제곱인데 우리가 양변에다 2를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럼 2의 몇 제곱 남아요? 이렇게 2 나누니까 2의 몇 제곱 남아? 2의 9제곱 남죠. 그쵸? 그래서 얘가 2의 9제곱 되는구나. 즉, 이 정답이 이제 뭐가 된다? 512가 되는 거야. 따라왔어요? 이게 1-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어떻게 돼요? 1-4번은 짝수항의 합이라고 돼 있나요? 그쵸? 그럼 짝수항의 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아이고. 그쵸? 다 더한다. 그래서 1-1이랑 1-2의 결과를 더하면 되겠죠. 즉, 네모에다가 뭐 넣은 거? 1하고 마이너스를 넣은 걸 더한다. 라고 얘는 아예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니까 얘는 이제 계산하면 당연히 어떤 항들이 남는다? 짝수항들이 남죠. 그래서 이제 A0가 두 개 남고 A2도 두 개 남고 해서 A10까지 두 개가 남고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된다? 둘이 더하니까 1026인가요? 그럼 1026이니까 얘는 2로 나누면 510 몇이 되겠어요? 3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513. 아까보다 하나 늘었겠죠? 그래서 이게 1-4번이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1-5번은 지금 여기다 안 띄울 텐데 1-5번은 뭐였어요? A0랑 A10 구하는 거죠. 근데 A0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네모칸이 뭐가 되면 될까? 0이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A0는 네모가 0이다. 근데 네모는 x-1이니까 x에 1 넣어야겠죠. 그래서 왼쪽에 1 넣으면 1의 10제곱 플러스 1이니까 2가 나오겠죠. 자, a의 10제곱 얘는 어떻게 구하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하자고? a 10제곱 여기서? 그치, 개수 확인한다. 그래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10제곱의 개수와 이게 x 10제곱의 개수겠죠. 여기서는.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 10제곱은 1이다. 왜? 이거는 항등식의 x의 10제곱 개수 비교하는 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A9를 구하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9. 조금 더 어렵게 해서. A9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개수 비교하면 되죠. A9는 여기서 이제 개수는 여긴 0이겠죠. 맞아?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A10을 아까 구했으니까 A9에서는 이제 그 9제곱이랑 요 10제곱만 따로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어떤 방법 해야 되는지만 체크하세요.
바로 보여야 됩니다. 2번은 어떤 방법으로 푼다? 방법 보이나요? 혹시 어떤 방법이죠? 그치? 그러니까 x-3으로 조리제법, 즉 3으로 조리제법 하는 거죠. 그걸 몇 번 한다, 소리 조리제법을 이 문제에서. 3번 한다. 왜 3번이에요? 어떤 거 보고 3번이라고 느껴야 돼? 그치? 아? 뭐라고? 세제곱이니까. 로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이거 보이면 일단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어서 사실 전개해도 개수 비교하면 답 나와요. 오케이? 개수 비교해도 답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만약에 잘 안 보이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확대해 놓고 이제 풀어볼게요. 이 정도면 보이나? 다 보이나요? 그래서 요거를 두고 잠깐만요. 이게 밑에까지 하면 안 보이나? 아, 요 객관식이 나오는구나. 그냥 요렇게 두고 할게요. 자, 이걸 이제 보고 하는데 일단 패턴이에요. 얘가 다 똑같아. 괜찮아? 얘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2, 1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뭘로 조리제법 된다? 3으로 조리제법 된다. 그래서 얘는 3으로 3번 조리제법해서 가는 거고요. 맞아요? 형태만 써놓을게. 이거 다시 쓰긴 할 거야. 작게 써놓고요. 이렇게 3으로 조리제법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가 나머지가 3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나머지 나오고 여기 이제 몫이 있겠죠. 맞아요? 음.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순서대로 어디야? 요 개수예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괜찮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1A, B, C가 되는 거야. 만약에 A, B, C, D면 어떻게 돼요? A, B, C, D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게 패턴으로 하는데 문제가 변형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마무리 해보면 일단 3으로 계산했을 때 야 왼쪽 이제 1 마이너스 2 4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치? 맞아? 그러면 1하고 이따 왜 이런지는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 그러면 여기가 1 그 다음에 3이고 7이고 21이고 18 되죠. 한 번 더 조리제법을 하면 3, 1, 3, 4, 12, 19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리제법 한 번 더 하면 1, 3, 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1이고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되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 다 더하면 44 되겠죠.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알아야겠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요거를 뭘로 묶어야 돼? 생각해봐. 3으로 조리제법 한다는 자체가 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을 x-3으로 나눠서 못과 나머지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뭘로 묶을 준비해야 돼? 항상 중요한 거. 앞으로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중에 하나인데 나누는 수로 묶는다를 계속 얘기할 거야. 나누는 수로 묶는다. 그래서 나누는 수로 묶어야 되니까 x-3으로 묶는 거야. 다시 이거 왜 묶는다고 x-3으로? 나누는 수로 묶어야 못과 나머지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써주세요. 나누는 수로 묶는다. 요거를 오늘 정말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나누는 수로 묶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건 이제 어떻게 한다? x-3으로 묶어요. 그러면 a x-3의 제곱 b x-3의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잠깐만요. 아니구나. 미안. 요거 하나고 이게 a죠. 하나씩 묶었으니까 x-3 하나씩 묶었으니까 이게 b가 되겠죠. 하고 c가 남는 거겠죠.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얘는 뭐로 나눠서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얘가 나머지니까 여기 C가 첫 번째 나머지가 되는 거죠. 3으로 나눴어요. 맞아? 그러면 이 몫이 여기가 여기일 거 아니에요. 따라왔어요? 그럼 이거를 뭘로 나눴을 때 또 3으로 x-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조리제법 했을 때 뭐가 나머지 나오겠죠. 그럼 얘를 또 뭘로 묶어야 돼? 이제 x-3으로 묶어야 돼요. 그럼 x-3에 다가 x-3에 하나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도 중괄호로 해야겠다. 플러스 a 남겠죠. 그 다음 플러스 b죠. 요게. 그러면 얘는 뭘로 나눴을 때 x-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겠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나머지겠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 뭐를? 여기 있는 몫을. 지금 1, 4 나와있죠. 그럼 이게 1, 4일 거 아니야. 이 몫. 그럼 이걸 이제 뭘로 나눠서 또 x-3으로 묶어요. 그러면 곱해진 거 1일 거고 플러스 a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이게 몫이고 지금 보이죠? 네. 요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몫과 나머지가 나오니까 얘가 몫이고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따라왔어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이런 문제에서 그냥 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살짝 변형이 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저 수가 아직 숫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물론 전개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리제법을 쓴다 치면. 뭘로 먼저 조리제법 해야 될까? 그치, 왜? 이건 다 묶을 수 있으니까. 다 묶을 수 있는 거 먼저 봐야죠. 그쵸? 그러면 얘는 1로 조리제법 한 번에. 그 다음 뭘로 조리제법 하는 걸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몇일까요, 일단? 여기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리제법을 하는데 여기 이제 몇으로 해야 될까, 이제? 왜? x-1로 묶어냈어.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제 x-2로 몇 번 할 수 있어? 2번 조리제법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2로 조리제법 하면 요거는 C가 되고, 맞아요? 조금 크기만 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C가 되고, D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고, 그 다음이 C가 되겠죠. 그래서 2로 몇 번 조리제법 한다? 2번. 그래서 여기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C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되겠죠. 이게 이 문제 보고도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만약에 이 방법이 생각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 생각 안 나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뭘 해서 풀 수도 있다? 뭘 해서 풀 수도 있다? 아니, 아니. 지금 얘기한 거. 그냥 개수 비교해서 풀 수도 있다. 그래서 플러스 개수 비교법도 쓰세요. 이게 개수 비교법은 뭐로 둬야 돼? 최후의 보루로 둬야 되는 거야. 안 풀리면 이걸로 풀면 풀리겠죠, 일단. 맞아요? 왜냐면 이제 세제곱 정도, 네제곱 정도 나올 거 아니야. 아무리 많아도. 그죠? 안 보인다면 제로 풀어도 그러니까 쟤는 이제 마지막 보루로 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네, 요거. 그래서 이 예시 문제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즉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 네, 는부터 해놓고 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요건 써주세요.
다 썼나요? 응, 됐어. 네, 뭐 써야 될 거 있어요? 아, 그치. 저거 써주시고. 변형 문제가 저렇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3번 보고요. 자, 이거 3번 별표 쳐주세요. 별표 쳐주고 쌤이 이제 이거 팁 드릴 거거든요. 빨리 푸는 팁. 근데 한번 알려줄 준 적 있었나 너한테는? 빨리 푸는 팁? 알려줬었나? 그래요? 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보세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테마 들어가니까. 테마에서는 쌤이 이제 줄 수 있는 팁은 다 줄 거거든. 자, 일단 필수제 3번 보시면 네, 풀 사람은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일단 99의 10제곱을 97로 나누는 것부터 할 거야. 그 다음에 101로 나누는 거 할 거야. 근데 99의 10제곱을 일단 서술형 버전으로 먼저 할게요. 99를 10제곱을 뭘로 나눈다? 97로 나눴을 때 이렇게 써야 돼요. 일단 나머지를 R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수의 나눗셈이야? 아니면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수의 나눗셈이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패턴인데 이 99를 먼저 치환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걸 치환하려고 하세요. 웬만하면.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x가 99다. 아, 조금 더 왼쪽에 쓸게요. x가 99다. 라고 해놓고 뭐 하면 돼요? x 10제곱은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a는 bq 플러스 r 꼴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x 마이너스 2겠죠. 왜냐면 이제 99에서 2를 빼니까 97이. 그 다음 몫이 몰라요. q1x 해주시고 나머지 뭐다? r1이다.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시. 수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나머지는 같게 두면 안 됩니다. 왜? 나머지 조건이 같으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따라서 얘는 다른 걸로 놔야겠죠. 그럼 어떤 걸로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만 바꿔서 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한다? 문자를 다르게 꼭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서술형에서 감점 무조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x에 이제 뭘 넣으면 좋을까요? 뭘 넣으면 R원을 구할 수 있어? 2 넣으면 되죠. 그러면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의 10제곱은 얘는 2 넣으니까 사라지고요. R원 나오겠죠. 이 R원이 10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다가 쓱 긋고 이거 1024구나. 하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다시 99를 넣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x에 2 넣고 그다음에 x에 다시 99를 이제 대입을 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치환한 거니까 요거는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같다는 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99. 그러니까 예, 이렇게 써야죠. x9를 99로 만들어서 네. 쓰고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하고 99 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99의 10제곱은 뭐가 됩니까? 이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99 넣으면 97이고 Q1에 99 넣으면 플러스 1024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99의 10제곱에서 97로 나눠서 나머지죠. 근데 97로 나눈 나머지는 1024가 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수의 나눗셈이니까 나머지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다시 다항식의 나눗셈 조건에는 차수가 나누는 수보다 낮으니까 나머지가. 그럼 돼야 안 돼? 얘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되는 거야. 근데 수로 갔더니 돼야 안 돼요? 0부터 97 전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실 먼저 써주는 게 좋아요. 아, 라지 아로는 어떤 범위여야 되는구나? 0보다 크고 97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고 97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범위가 안 맞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구나라고 딱 판단해야 돼요. 따라서 그래서 서술형에서 이렇게 딱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잘 봐주세요. 서술형 버전. 그 다음에 제 책에 나오려고 하죠. 97하고 1024가 있어요. 그럼 97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미안해요. 얘를 97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얘 9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97 말고 나머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뭘로 묶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 중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누는 수로 묶는다. 이걸 쓰는 겁니다. 뭘 쓴다? 나누는 수로 묶는다. 뭐를 묶는 거야? 이 뒤에 있는 것까지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즉,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를 얘로 직접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나누는 수를 나머지를 나누는 수로 어떻게 한다? 직접 나눈다 써주세요.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직접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 1024를 97로 나눠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024를 97로 나눠 볼게요. 그럼 얘는 몫이 몇이 되고? 1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1 하면 이제 97이니까 54만 남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데 얘를 97 곱하기 10 더하기 54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97로 나눠서 A는 B, Q 플러스 R 1024를 97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97로 묶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그럼 97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써주세요. 밑에 공간에다가. 그래서 99의 10제곱은 뭐가 된다? 97로 묶어서 Q1의 99가 먼저 나오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한다? 97로 묶었으니까 10이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해준다? 플러스 54 이렇게 해준 거지. 따라서 나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즉 나머지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그래서 얘는 범위에 맞아요? 안 맞아요? 0보다 크거나 97보다 작다에 맞죠? 그쵸? 이 R원이라는 게. 따라서 R원이 뭐가 된다? 54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1024가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100일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똑같이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똑같이 한번 바로 해봅시다. 금방 하죠 이거는. 자, 100일에 뭐를 10제곱을 100일이 아닌가? 99의 10제곱을 100일로 하는 거죠?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거 지울게요. 자, 100 자꾸 다시 99의 10제곱이죠. 99의 10제곱을 100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지. 그러면 얘는 나머지 뭐라고 두고 R2로 두고 이거 범위는 어떻게 된다? 0부터 100일 전까지다. 해놓고 뭐 하면 돼요? 요거를 x로 바꿔서 x 10제곱은 뭐가 된다? x 플러스이겠죠 여기서는. 왜냐면 99에다 10제곱 99 플러스 2가 10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로 나눴을 때 몫은 q2x 나머지는 뭐예요? R2로 스몰 R2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x에 몇 넣어야 돼? 그치? 마이너스 2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 그냥 얘는 똑같겠죠? 아까랑. 그래서 얘는 이제 R2가 되니까 얘가 2의 10제곱 즉 1024다. 그러면 R2 나왔으니까 그대로 바로 뭐로 바꾸고 1024로 바꾸고 다시 뭐로 바꿔요? x에다가 99를 다시 넣어요. 99를 넣었을 때 얘는 이제 뭐가 된다? 99의 10제곱은 99 넣으면 100을 뭘로 나눴을 때 Q2 99 100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수의 나눗셈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안 맞죠? 맞아요? 100일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뭘로 나눈다? 나누는 수를 다시 나머지를 다시 나누는 수로 직접 나눈다. 그래서 직접 나누면 어떻게 돼요? 1024를 몇으로? 100일로 나누겠죠? 맞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1 되니까 101 되니까 14 남죠. 따라서 얘는 14가 남을 거다. 1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101 곱하기 10 더하기 14니까 뭘로 묶을 수 있다? 101로 묶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럼 묶고 나면 남는 게 뭐다? 14가 남는구나. 따라서
99의 10제곱은 101 Q2X 99 그 다음에 플러스 10에다가 남는 게 14구나. 아, 정답이 뭐가 되는구나?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게 나머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게 R2겠죠. 괜찮아요? 그럼 R1, R2 더하는 건가요? 이 문제가? 그러면 몇이야? 68 맞나요? 그래서 68이 정답이겠죠. 자, 근데 자, 이제 쉽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떤 버전? 서술형 버전. 쓰세요. 서술형 버전이라고. 자, 정석적인 풀이에요. 정석적인 풀이. 두 번째는 결과만 일단 써놓고 다 지울게요. 자, 결과가 뭐였죠? R1이 54였고 R2가 14였죠. 지울게요. 우리가 간단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 11 곱하기 12를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뭘까요? 잠깐만요. 네,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예요? 2가 되죠.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쵸? 계산할 수 있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132 나왔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겠죠? 근데 좀 더 어려운 거 나오면 바로 계산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4 곱하기 55예요. 이거를 53으로 나눴대. 나머지 바로 보여요? 이게 나머지가 2거든요? 바로 보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오케이? 잘 봐요. 얘를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10으로 그냥 강제로 빼버려. 10 강제로 빼버려. 2죠. 이게 나머지. 왜냐면 봐요. 이유 금방 알려줄 수 있어. 11은 10 더하기 1 맞아요? 12는 10 더하기 2 맞아?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건데? 10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나는 뭘로 묶어야 되는 거야? 10으로 묶고 나눠. 나머지 뭐 나와?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 곱하기 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돼요? 이런 이론으로 다 풀어낼 거야 이제.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다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심한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저건 조금 크니까 6에 10제곱을 5로 나눴어. 얘는 나머지가 뭘까요 그러면? 몇을 강제로 삭제해도 된다고? 이 나머지를 나누는 수를 강제로 삭제해도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 삭제하면 몇이야? 그러니까 빼면 1이죠. 그럼 얘가 나머지 1. 끝. 네. 그러니까 11의 10제곱이 답인 거야. 1의 10제곱. 이게 12제곱이면 12제곱이야. 오케이? 자, 3 만약에 9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 9 말고 잠시만요.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한 19 정도 돼요. 이거를 20으로 나눈 나머지야. 자, 얘를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를 20을 빼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 10제곱. 그럼 나머지 1이에요. 오케이? 하나 더 할게요. 만약에 19에 11제곱이야. 그럼 얘는 몇이 남아요? 얘는 20을 빼면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11제곱 남죠. 그럼 이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수에 나누면서 나머지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때 쓸 수 있는 스킬이 뭐냐면 강제로 그냥 20 한 번 더해버리면 돼요. 그럼 19가 나머지. 왜 더해도 되냐는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4라는 숫자가 있어. 14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몫이 다고 나머지 몇이야? 2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난 이렇게 표현하기 싫은데 이거를 그냥 5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죠? 난 3 곱하기 6으로 할 거야. 상관없어요. 3 곱하기 7로 할 거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맞아요? 자, 3 곱하기 3으로 가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맞아요? 3 곱하기 2로 가요.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진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4를. 나머지는 뭐밖에 안 돼요? 응? 나머지는 뭐밖에 안 돼요? 나머지 조건에 따라 2밖에 안 되잖아. 왜냐면 3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나머지 조건은? 맞아요? 이 조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8 같은 거 나오면 뭐 하면 된다? 그냥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쓰면 돼. 그러니까 3을 강제로 몇 번 그냥 빼주면 얘가 돼. 3을 강제로 몇 번 더하다 보면 그냥 얘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나누는 수를 강제로 몇 번 더하거나 빼면 그냥 얘가 돼. 범위 안에만 만들면 돼요. 왜? 내가 얘를 뭐 한다고 해서 2로 만든다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2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묶으면 어떻게 돼? 3으로 묶으면.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3 곱하기 7 빼기 3에다가 플러스 2인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4 플러스 2 이거랑 똑같지 않나? 똑같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강제로 얘를 9를 더해야 돼. 9를 어차피 뺀 거를 옆에다가 묶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나머지가 몇이 된다 얘는 8이 나와도 2가 되고 5가 나와도 2가 되고 이거는 3을 강제로 2번 빼고 3을 2번 빼고 얘는 3을 한 번 빼고 3을 2번 빼고 얘는 3을 한 번 빼고 얘는 3을 한 번 더하고 3을 몇 번 더하고 2번 더하고 3을 3번 더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풀면 전부 다 나온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나왔어요. 20을 강제로 뭐 하면 돼? 한 번 더해서 2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답에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 토대로 얘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자, 99의 10제곱을 97로 나누면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다 쓸게요. 아까 답이 요거 나왔었지? 54랑 14. 그러면 99의 10제곱을 뭘로 나눴어 지금? 97로 나눴죠. 그럼 얘는 몇을 강제로 빼도 된다고? 97. 그러면 2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 나머지예요. 근데 나머지의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지금 1024인데 얘를 다시 뭐로 나누면 돼요? 97로 나눠서 나머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그냥 하면 돼. 1024를 뭘로 나눠서? 97로 나눠서 아까 10 해가지고 얘가 이제 54 나왔잖아요. 결과가 97이 맞아요? 그럼 답이 그냥 54야. 끝. 이렇게 하면 문제 몇 초? 한 10초면 끝난다. 이해됐어요? 요 방법으로 가세요. 요걸 이제 쓸 수 있게 해줄 거야. 대신 서술형 연습도 하긴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렇게 해주시고 네. 100일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맞아요? 100일도 마찬가지로 되고 이 왼쪽은 아직 안 썼나요? 혹시 썼나요? 필기? 이 왼쪽. 요거 아직 안 썼나요? 요거 아직 안 썼어? 네. 해서 요렇게까지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99제곱 말고 99의 10제곱에서 97 나누는 거 말고 뭘도 할 수 있어요? 99의 10제곱에서 뭐 나누는 거? 100일 나누는 거 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몇이 돼요? 100일 빼면 그치?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죠? 그럼 이것도 뭐가 돼? 그냥 2의 10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2의 10제곱에서 1024에서 뭐를 나누면 된다 다시? 100일을 나누면 나머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얘는 1024에서 100일을 나눠서 아까처럼 10 나올 거고 100일에서 14 나오겠죠. 해서 나머지가 뭐가 된다? 14가 된다. 그래서 54, 14니까 얘가 R1이 되고 얘가 R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하면 68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은 솔직히 1분 안 걸리겠죠. 그쵸? 이렇게 풀면은 시간 절약 훨씬 할 수 있다. 이게 시간 절약 포인트예요. 진짜 이 문제 나왔을 때. 네,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